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데이터, 팩트 체크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2024년 4월,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거래량이 다 집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4,25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월달, 즉 6월 말일까지 다 집계가 돼 이제 5월달 거래량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될 텐데요. 6월 16일 날짜 기준으로는 5월달 지금 거래량이 4,17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아마도 한 4,500건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2021년 10월달 이후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2,000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2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거래량이 고점을 찍고, 그쵸? 9월 달부터 거래량 떠지고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확 떨어지면서 2차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다시 또 정부에서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또 들고 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상반기는 다시 또 올라가겠다. 상중 하저를 제가 전망했었고,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거래량이 3월 달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23년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대세 상승 왔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1년 6월 달부터 3년 정도만 놓고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3년으로 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상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난 3년 동안은요. 너무나도 심한 거래 절벽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제 조금 올라온 정도인데 요 3년만 놓고 보니까 여기에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최대 기간으로 다시 넓혀 보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23년보다 조금 더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밖에 되지 않죠. 저는 여기서 먼저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래량은 뭐예요? 거래량은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누가 많아야 거래량이 느는 거죠? 네, 바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 언제나 항상 있는 거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건데 일단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확실히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요때 2006년 말에 이제 엄청난 영끌 거래가 한번 이때 터졌고요. 거래 줄었다가 2008년에 이제 마지막 불꽃을 피우면서 거래량이 서울이 10,000건이 넘었다가 거래량이 금리위기가 더불어 쭉 빠졌다가 단기 반등장이 나왔죠. 이때도 보시면 8,000건, 거의 9,000건 이런 엄청난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무슨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거래량이 8,000건, 9,000건 거의 10,000건씩 터졌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상황을 저는 심각하게 보느냐. 정부에서 아무리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나 이 온갖 극단적인 대출 정책까지 끌어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00건, 4,000건 조금 넘는 정도. 와, 이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정책까지 하나 하지 않았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의 반등은 정책이 만들어낸 반등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반증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번에는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평균 거래량이 67,540건이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1년에 못해도 65,000채가 넘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세 하락장에는 거래가 작아요. 그리고 대세 하락장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가 그래도 거래가 꽤 세게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근데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장 약세를 보였고 2013년부터 거래가 확실하게 늘었죠.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2013년 한 4월 5월 달에 바닥을 찍은 지역도 있고 2013년 9월 10월 달에 바닥을 찍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래량이 다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으로 접어드는 이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2014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이때도
뭐 부동산 위험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매우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정책을 2014년 말까지 부양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말에 12월 달에 부동산 3법이라는 걸 그때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는 대세 상승 가겠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거래량이 거의 사상 최대인 12만 건까지 터진 거예요. 이때는 무슨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없었어도 거래가 이렇게 엄청나게 터지면서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서 진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조례 매도 찬스가 왔더라고요. 거래가 이렇게 완전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22년에는 엄청난 폭락장이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너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 막 팔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21년에도 경고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제 말 귀 기울여 드신 분 몇 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조례 매도 기회라고 했을 때 그때 파셨던 분들은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은 아예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야, 이대로 갔다가는 중개사, 건설사, 시행사 다 망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기타 다른 정책들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거래량을 늘린 겁니다. 근데 늘려봐야 이거밖에 34,000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또 뭐예요? 올해 24년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됐는데 18,000건이죠. 이거 늘어나 봐야 한 4만 건. 뭐 정말 뭐 더 늘어봐야 이거 5만 건도 되게 힘듭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대세 상승이 온다고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는 게 아니라 워낙 없다가 좀 늘으니까 이게 좀 많아 보이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거 심각한. 아니 이때가 아파트가 많겠습니까? 지금의 아파트가 더 많죠. 과거보다. 그런데도 거래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장 상황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거래량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리치구에 보시면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거래를 들어가서 보시면 자, 지금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요. 83,000채가 넘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많은데 이 매물이 느는 속도와 거래량이 느는 속도를 비교해야죠. 예를 들면 매물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확 늘어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대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전히 이게 어때요?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너무 적다. 자, 이거를 비율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83,000건인데요. 83,000건인데 거래가 뭐 5월 달에 뭐 많이 양보해서 잠시만요. 5,000건 됐다고 해볼게요. 그냥 5,000건. 예, 정말 뭐 5,000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00건으로 할게요. 워낙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5,000건 나누기 83,000채. 자, 그러면요. 6%입니다. 6%. 전체 매물의 6% 정도 지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부 다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은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은데 일부 댓글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매물은 여전히 많은데 거래가 작다. 진짜 대세 상승장 뭔지 아세요? 매물이 줄어드는데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줄어드는데 거래가 막 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대세 상승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뭐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지금 거래량이 는다. 지금 대세 상승이 온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견해 그리고 그런 견해를 얘기하셨던 분들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지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름의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름 또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요것도 같이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도 너무나도 환영이고 그런 분들 이야기는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올라간다. 대세 상승 또 시작됐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믿고 하셔야 됩니다. 믿고 걸으셔야 돼요. 네,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해서 부동산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